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그 포스터에서 본 사람이랑 좀 다르죠? 네, 이게 실물이고 그게 좀 잘못됐는데, 네, 이제 오늘부터 그 자료 해석 기본 강의가 시작되는데, 네, 총 10회로 이루어지고 지금 자료는 2개 받으셨죠? 네, 프린터 하나 나갔고 그 다음에 그 기출 문제집 나갔는데 그 기출 문제집 보시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네, 5급 공채 기출 문제랑 이제 2011년 민간 경력 올해 것까지 제가 포함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그 이거는 항상 그냥 여러분들이 자료에서 공부를 할 때 가지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행정법 공부할 때 법전 보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항상 참고하도록 그 가지고 다니시고, 네, 그 자료 해석 이제 강의 시작할 텐데, 그 여러분들의 자료 해석은 안녕하신가요? 안녕 못하죠? 특히 그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그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그 이번 과정에 지금 제가 무료로 개설을 했는데, 그 무료로 하게 된 계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일단 무료로 하게 되지만 저는 이제 절대 대충 할 생각이 전혀 없고 조금 빡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지라고 오신 분들은 조금 긴장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그 자료 해석이 고민이어서 오신 분들이라고 대부분 믿고 싶겠지만 그냥 어떤 강의인가 한번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무료 특강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좀 알차게 채워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무료로 하게 된 이유가 뭐 제 이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목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 고민이 많은 분들 위해서 특별히 좀 무료로 한 게 있는데, 그 다른 학원하고 일정이 좀 다르죠. 네, 다르게 한 이유가 겹쳐버리면 여러분들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그 여러분들한테 좀 진정성 있게 다가오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책을 공짜로 주는 것보다 강의로 공짜로 주는 게 낫죠? 아니에요? 네. 그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볼까요? 다들 가지고 계시죠? 조그맣게. 네. 강의 계획서 보시면 그 앞부분은 뭐 일정이니까 됐고, 그 교재나 기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강의 목표 보시면 결국은 이제 제가 지향하는 바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시험 보셨을 때 많이 좀 당황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일단 접근 가능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죠? 2차 공부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1차는 이게 어떤 문제가 튀어나올지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게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면 접근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10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뒤편 보시면 강의 진도표가 있죠. 네, 1회부터 10회까지 나와 있는데 그 마지막에 1대1 상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1대1 상담 그 계획하게 된 이유도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 강의만으로는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채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오늘 생각보다 많이 오셨는데 제가 신청하신 분들 한 분도 안 빼고 다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종강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첫 회차인데 정말 죄송스럽게도 책이 지금 아직 출간이 안 됐어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나올 텐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과제본 받으셨을 텐데 일단 오늘은 이걸로 나가도록 하고, 그 1회차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죠. 2016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합리적 기대. 그 굳이 합리적 기대라고 쓴 이유가 뭐 제가 경제학 공부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기출문제 공부 복습만 해가지고는 특히 올해처럼 나오면 대비가 안 돼요. 그렇죠? 다들 잘 보셨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어졌던 기출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측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로 볼 것이고, 그 오늘 나갔던 그 프린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써져 있죠? 첫 페이지에. 기본서인데 실전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그렇죠?
뭐 입문 강의, 기본 강의, 심화 강의, 핵심 강의 이런 건 사실 학원 커리큘럼이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기본 강의를 들으면 문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근데 단편적으로 그냥 기출문제 풀고 그 기출문제가 기억나서 아는 거는 풀고 모르는 거는 못 풀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게 사실상 무의미하죠. 어차피 내년에 시험 볼 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제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기본서이지만 실전편이라고 했고, 네. 한 장 넘어가면 제가 일부러 머릿말까지 복사를 해서 가져왔는데, 네. 다 읽어보셔도 좋은데, 거기 네 번째 문단 보시면 이 책의 목표 단 하나라고 했죠? 그쵸? 필세적 인간이 아닌 여러분, 네, 이 중에 뭐 필세적 인간도 계시겠죠? 필세적 인간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저도 사실 되게 평범해요. 평범한 사람들이 자료 해석을 잘할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을 갖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필세적 인간 존재하나요?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필세 잘하는 뭐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그 수십 년에 걸친 자기도 모르게 뭐 주위 환경 또는 교육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적어도 제가 주변에서 보는 필세적 인간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대체적으로 공부 기간이 뭐 짧은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단기간에 그걸 따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몇십 년에 걸쳐서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피상적인 공부가 아니고 조금 피셋에 대한 본질을 좀 알 수 있는 학습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목차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책 소개 겸 제가 다 복사를 이미 이왕해 왔는데 네, 일단 기본기 다지기, 처음에 뭐 마인드라고 나와 있죠. 네, 이따가 설명 다시 드리고 기본기 다지기를 통해서 아까 강의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번 주는 주로 기본기 측면 그리고 다음 주는 세 번째 보시면 테마별 접근이라고 되어 있죠. 네, 테마별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비슷한 유형끼리 패턴을 알아가면서 조금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차에도 강의에 앞서서 기출 문제를 번호를 제가 적어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올해 2016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다 알면 그게 그냥 자리 깔아야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 제가 따로 드린 책 좀 같이 볼까요? 기출 문제집. 네. 조금 제가 귀찮게 해드린데요. 처음부터. 네. 올해 문제 한번 볼게요. 2016년. 네. 235페이지예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책 235페이지. 네.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프린트로 드린 유인물에 올해 기출문제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이 책을 안 드려도 돼요. 근데 왜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올해 문제만 공부해가지고는 사실 안 되죠. 특히 올해 문제 중에서 예전 2009년이나 2010년 과거에 나왔던 문제 패턴이 약간 좀 되풀이되는 특징이 있어요, 올해.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연도별로 비슷한 유형끼리 여러분들이 묶어서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목차에다가 연도 범위를 적어드렸고 일단 볼게요. 오늘 사실상 주제가 이건데 여러분들이 올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아, 어렵다. 집에 가고 싶다. 아, 계산이 너무 많다. 사실 틀린 건 아닌데 저도 시험 끝나고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계산이 많았냐? 물어보니까, 적어도 저랑 같이 공부했거나, 제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은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물론, 처음에 문제 파악하는 게 복잡하고, 그쵸? 손을 좀 쓰는 게 있긴 하더라도, 계산 문제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것을 여러분들과,
10회 동안 한번 깨고 싶고, 일단 235페이지 보시면 뭐 1번이나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죠. 네, 이 정도는 기본 유형이니까 그 일단 문제에다가 그 교재 페이지만 조금 적어 놓을게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니까. 일단 1번 문제는 66페이지에 있어요. 네, 제가 조금 귀찮게 해드리는데, 네, 1번 문제는 66페이지.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156페이지예요. 네, 이게 무슨 유형이죠? 매칭형. 그렇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매칭형 유형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좁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하시려 하지 말고, 그 매칭형 유형은 결국에는 경우의 수를 좁히는 거죠. 네,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네,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3번 문제가 길긴 한데, 그렇죠? 문제가 길긴 한데 물어보는 게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찾는 유형이죠. 최근에 많이 나온 유형이에요. 그렇죠? 최근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한 2013년까지는 1년에 한 문제 정도였는데, 지금 올해 그리고 작년, 재작년 거의 하루에 그 한 해에 3문제 정도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도 않은 유형일 뿐더러, 그쵸? 거의 10%를 차지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꼭, 네, 맞고 넘어가야 되는 유형이고,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죠, 이런 유형은. 네, 그래서 일단 256페이지 적어 놓으세요. 네, 256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네, 4번 문제. 네, 올해 시험 보신 분들 이거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 해봐야겠다? 아, 도망가야겠다? 후자가 낫죠? 그쵸? 사실, 그 좀 속된 말로 하면 얘는 좀 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노답. 그쵸? 왜냐하면, 딱 봤을 때, 일단, 그쵸?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유형의 패턴과는 좀 다른 유형. 그쵸? 소위 말하는 신유형. 사실 이런 문제는 1년에 한두 문제 정도는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제가 뭐 강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거 안 풀어도 합격할 수 있다? 그런 생각?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모든 문제, 모든 선택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때에는 모든 걸 하는 게 맞는데, 시험장에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간 싸움이에요. 그쵸? 시간에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누구는 2분 안에 풀고 누구는 1분 안에 풀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점수가 어떻게 보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이 문제는 특별히 그 교재에 안 적어놨는데 정답률이 30%대예요. 이 문제는. 제가 그 공식적인 그 인사혁신처에서 정답률을 가져온 게 아니고, 이따 교재 보면 아시겠지만 2012년 문제에는 정답률이 적혀 있어요. 무슨 정답률이냐면 매 시험 끝나고 법률저널에서 해서 통계 내죠. 그 통계가 사실 뭐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통계 기입하신 분들에 대한 정답률이니까, 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넘어가 볼게요. 오늘 전체적으로 올해 기출문제 한번 쭉 훑어볼게요. 네, 237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5번 문제, 그렇죠? 5번 문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죠? 공가령 문제? 보기에는 어려운데 막상 풀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근데 딱 봐서는 여러분들이 당황하기 쉬운 문제죠. 일단 그 이유가 뭘까요? 빈칸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정보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시간? 그렇죠?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177페이지만 네, 적어 놓을게요. 그렇죠? 이것도 뭐 매칭형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우리나라 그 지도 나온 문제 있죠? 네, 권역별 지도가 나온 문제인데, 이것도 일단 49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사실 얘는 분수 비교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 보기 전에 분수 비교를 충분히 연습했다면 이 정도 문제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이 문제는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제주권이 조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둬야 될 부분인데, 어차피 문제를 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네, 일단 문제 번호만 체크하고,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네,
네, 238페이지에 7번 문제 볼게요. 일단 157페이지라고 적어 놓으시고 7번 문제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딱 봤을 때. 아, 이게 원그래프의 구성비 문제니까 이 비율, 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비율을 도출해야겠다라고 접근하면 이미 탈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그 그림의 금융기관 A와 B의 비율을 모두 다 계산하라고 내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교할 만한 숫자를 찾아야 돼요. 그 숫자를 찾는 법을 그 157페이지 제가 나중에 그 어떤 파트냐면 네, 그 매칭형 문제이긴 한데 네,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8번 문제 8번 문제도 되게 전형적인 문제죠. 그쵸?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8번 문제 딱 보고 아 뭘 물어볼지 대충 예측이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인데 뭐냐면 순위에 관한 자료예요. 그쵸? 순위에 관한 자료는 여러분들이 항상 직접 제시되지 않은 현재 표에서 6위 이하의 순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시된 1위부터 5위까지의 정보를 통해서 판단 가능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8번도 일단 193페이지 네, 적어 놓으시고 그 페이지 적어 놓으시라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교재를 볼 때 그 제 본 교재에 이와 유사 기출 문제가 적혀 있기 때문에 좀 연동하시라고 네, 불러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239페이지로 넘어가서 9번 문제 볼게요. 네, 9번 문제 네, 비교적 앞부분에 나오는데 일단 51페이지라고 적어두세요. 일반적인 그 분수 비교형 문제죠. 네, 거기 실시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시율에 대한 분수 구조 그리고 각주 2에서 개수 알려주고 있죠. 네, 나중에 풀기로 하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되게 중요하죠. 그쵸? 최근에 좀 많이 나온 유형 패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자료를 보고 좀 예측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점쟁이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100% 예측은 안 되지만 일단 이렇게 소위 분산형 차트라고 하죠. 그렇죠? 분산형 차트가 나왔을 때 물어보는 4가지 아세요? 네, 그에 대해서 그 108페이지 네, 일단 적어 놓으세요. 108페이지. 네. 그에 대해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10번은 보기보다 답은 굉장히 쉽게 나와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고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페이지 네, 그 한간에 떠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문제 이후로 바닐라 라떼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네, 들었는데 계산형 문제이긴 한데 그 문제를 보면 뭐라고 물어보고 있나요? 이따 우리가 할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계산이 필요한 문제, 조금 조건이 복잡한 문제는 일단 무엇을 도출하라는 것인지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있는 그 메뉴를 다 계산하라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정확히 64,000원이 되기 위해서 판매해야 되는 메뉴를 그냥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64,000원으로 딱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100의 자리 또는 1000의 자리에 어떤 메뉴가 들어가면 될지를 조금 생각하시면 그나마 네, 접근이 쉬울 것 같고 일단 217페이지 네, 적어두세요. 217페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페이지 놓치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목차에 있으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12페이지는 사실 제가 그 단순히 분수 비교에 집어넣었는데 일단 55페이지 적어두시고 네, 조건 통하는 문제니까 그 계산형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55페이지 적어두시고 넘어가세요. 네. 그 다음에 241페이지 보시면 13번 문제 그쵸? 딱 봤을 때 복잡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사항은 단위예요. 왜냐하면 표 1과 표 2 둘 다 비율 자료니까 그쵸? 비율은 상대적인 자료니까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경우 일단 체크해놔야겠죠. 네. 그리고 특히나 그 3번 선택지나 그쵸? 3번 선택지나 5번 선택지처럼 이제 저는 이제 최소 여집합이라고 하는데 뭐 최소 교집합이라고도 하죠. 결국에는 경우의 수 그쵸? 경우의 수는 문제, 묻는 문제. 그래서 일단 103페이지 네.
13번 문제 103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4번 문제는 뭐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냥 202페이지라고만 네, 적어 두세요. 그 증감폭, 증감률 할 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네, 14번 문제 202페이지. 네. 그 다음에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네, 지금부터는 이제 가슴이 막 뛰죠. 그죠? 안 그랬어요? 원래 이때쯤부터 좀 문제가 어려워요. 그렇죠? 책형 무관하게 10번대 중반, 30번대 중반의 문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책형 운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올해 4책형, 5책형. 그리고 OMR 카드 듣기로는 1, 2, 3까지 나와가지고 혼란을 좀 유발했다라고 들었는데, 책형 운이 있다라고 보세요? 조금 있긴 해요. 제가 그 시험을 총 6번 넘게 봤거든요. 좀 많이 봤죠? 네. 많이 봤는데, 항상 앞책형이 조금 유리한 경향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년에 바뀔 일은 없겠죠. 좀 유리한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시험 보기 전에 그 파이널 때는 말씀을 드렸어요. 책형에 영향 받는 분들은 그냥 앞책형 기준으로 풀라고. 그래서 올해 같으면 4책형은 그냥 풀어도 되지만 5책형은 21번부터 그냥 푸시라고. 그렇게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그 사람인지라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상대적인 난이도에. 그리고 올해는 그 4책형보다 5책 뭐라 해야 되죠? 4책형 기준으로 10번대 문제보다는 30번대 문제가 좀 더 어렵긴 했어요, 확실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15번 문제 보시면 빈칸이 너무 많죠? 아까 5번과는 또 다른 스타일이에요. 그쵸? 빈칸이 많긴 한데. 그래서 거기 15번은 일단 179페이지라고 적어 놓으시고, 네. 빈칸 등장하는 문제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16번 문제. 네. 171페이지라고 일단 적어 놓으시고, 이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죠? 보기에는. 그쵸?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게 뭐죠? 출장 여비를 다 계산해 바란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그쵸? 물론 여비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해야겠지만, 물어보는 게 출장 여비를 다 계산해가지고 일의 자리까지 정확한지 맞춰보라가 아니고, 거기 나오는 순서대로 누가 더 큰지 순서를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계산형 문제는 공통점, 차이점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비슷한 부분은 비교해봤자 똑같으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 위주로 접근한다. 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네, 171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7번 문제. 네, 17번 문제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보기보다는 쉽지는 않았는데,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조금 약간 특이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195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무슨 말이냐면 문맥의 파악이 조금 중요해요, 이 문제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거기 조건을 보면 뭐 1차 고객 기관, 2차 고객 기관으로 제공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선택지 보기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지금 니은 보시면 공공 데이터를 자체 활용만 하는, 약간 한정했죠. 네, 니은. 리을 보세요, 리을. 1차 고객 기관 중 개인 고객에게만 또 한정을 시켜놨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체크할 수 있었을지 없었을지에 대해서 답이 갈린다고 봐요. 실제 시험장에서. 네. 그 다음에, 네, 17번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네, 일단 41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올해 가장 논란이 많았던 문제 중 하나죠. 네. 일종의 가중평균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으로 나왔어요. 새 항목의 가중평균에 대한 문제. 이것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적어두시고, 네, 41페이지고 실제로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 중 하나였어요. 정답률이 한 30% 정도. 그렇죠? 제대로 푸신 분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그 집중지도반 하면서 그 상담하면서 그 올해 봤던 시험지 가져오라 해가지고 봤는데, 이 문제를 제대로 푸신 분이 한 분 정도? 였던 것 같아요. 한 시험지를 한 50개 넘게 봤는데, 네, 그 정도밖에 안 됐고, 네,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44페이지 19번, 20번 세트 문제죠. 네, 올해 문제는 특징이 세트 문제가 그냥 마지막 문제에 나왔어요. 19, 20
39, 40 이렇게. 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19번 문제도 추가로 필요한 자료 아까 제가 3번 문제 할 때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그래서 일단 258페이지 적어두세요. 네, 258페이지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제가 교재에 싫지는 않았는데 정답률이 거의 70% 이상 육박하는 문제였어요. 의외로 높죠. 네, 그래서 일단 그 정답률만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뭐 풀어볼 기회가 있겠지만 정답률이 한 72% 정도. 네, 네. 첫 번째 턴이 끝났죠. 이제 책형이 바뀌면 여기는 21번 문제가 5책형의 1번 문제가 되기도 하죠. 네,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간단하죠. 특징이 있는 게 전부 다 비율 문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하셔야 될 점이 판단할 수 있는 것, 판단할 수 없는 것. 네, 항상 염두에 둬야죠. 네, 그래서 일단 16페이지, 네, 아마 오늘 하게 될 것 같은데 16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2번 문제, 얘는 분산형 차트처럼 보이는데 사실 분산형 차트 문제랑은 또 약간 달라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책 편제상으로는 문맥의 파악이 중요한 유형으로 넣었어요. 일단 왜냐하면 각주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각주 2번을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수출액이나 수입액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나중에 검토해야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네, 세부적인 것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22번 문제는 197페이지. 네,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46페이지로 넘어가서 네, 23번 문제죠. 문제가 길죠. 네, 제가 그 집중지도반 시즌2가 어제 끝났는데 그 시즌2에서 이 문제를 한번 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문제가 단순히 길어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책으로 볼 때에는 그냥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실제 시험지 크기로 보면 한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럴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네, 사실 문제만 긴 어렵지 않은 문제죠. 네, 그래서 일단 92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네,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24번 문제. 24번 문제도 그냥 보고서가 등장하는 문제죠. 네, 이것도 230페이지. 네, 적어 놓으시고 그 왼쪽에 있는 보고서 문제보다는 더 쉽죠. 왜냐하면 기억부터 미음까지 여러분들이 밑줄 쳐준 구간만 보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24번도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25번 문제 제가 문제 교재에 포함시키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런 문제는. 실제로도 그 법저 통계 보니까 정답률이 90%가 넘었어요. 그렇죠? 헷갈리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래 그 중앙에 치매 유형을 기준으로 그렇죠? 약간 데칼코마니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6페이지 앞에 있는 그 보고서 형태의 유형이랑 조금 비슷하죠. 일단 240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네, 26번 문제 240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특히나 3, 4, 5번의 각주 보이세요? 네, 그 저는 처음에 이 문제 볼 때 되게 기출문제가 세련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단답형으로 이렇게 복수응답 가능, 복수응답 가능, 복수응답 없음 이렇게 낸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약간 모감 같죠? 네. 그래서 네, 제가 뭐 기출문제 비판할 자격은 안 되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3, 4, 5번에 각주 복수응답이 가능 또는 복수응답이 불가 일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것도 결국 일종의 경우의 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일단 240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49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제가 불러드린 페이지는 그 내일 모레 나올 그 교재 페이지인 거 아시죠? 네. 27번 문제. 27번은 사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20페이지와 189페이지를 같이 적어 놓으세요. 20페이지와 189페이지. 네. 20페이지에는 시계열 자료, 연도가 많이 나오죠? 네, 시계열 자료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말아야 될 점. 그리고 189페이지에서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매칭 오류. 네, 이것도 최근 나오는 함정 패턴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28번 문제죠? 네, 28번도 제가 안 가져왔어요. 네, 크게 뭐 어렵지 않은 문제고 그 최소 여집합
논점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냥 정답률만 알려드릴게요. 71% 정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기로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문제만 보니까 심심하죠? 네. 29번 문제 보시면 이것도 아까 제가 그 논밭 면적 문제 아까 체크했죠? 방금 전에 봤잖아요. 그 문제와 마찬가지로 순위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더구나 그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거기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옆에 점유율도 나왔죠? 얘를 왜 줬을까요? 당연히 쓰라고 줬겠죠? 그렇죠?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것도 136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0번 문제. 네. 30번 문제는 132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무슨 문제냐면 지수 문제예요. 지수 문제 요즘 좀 많이 나오죠? 아세요? 특히 이제 민경 문제에서 조금 많이 내기 시작하고 작년 민경에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제가 올해는 한두 문제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30번이 지수 문제 네, 적어 놓으시고 네, 해당 파트에서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 네, 이제 10문제 나왔네요. 다음 페이지 31번 문제는 185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이거랑 비슷한 문제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야 돼요. 예전에 그 고속도로 입지 문제랑 약간 유사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185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네, 약간 상황 판단형 문제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32번 문제 네, 151페이지 적어 놓으세요. 151페이지고 이거는 지금 항목의 구조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네, 재미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네. 33번 문제 네, 여기서부터 또 약간 숨이 막히죠. 그렇죠? 33번 문제 보시면 네,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 핸드폰 대리점에 있는 분들이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출고가 네, 그러니까 요금 할인을 선택했을 때랑 공시지원금을 선택했을 때 이것을 다 계산하라고 낸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접근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 안 하니까 이거 계산 문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일단 그 218페이지 적어두세요. 나중에 이제 조건이나 규칙의 해석을 통한 네, 계산형 문제 할 때 다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34번 문제. 네, 이 문제도 만만치 않았죠? 그렇죠? 이것도 일단 221페이지 적어두시고 이게 일종의 이 방정식 유형 문제인데 이 문제랑 비슷했던 문제 기억나세요? 예전 기출문제? 그 제가 드린 이 책에 있어요. 예전 기출문제 중에서 그 2군 6기 정용 나왔던 문제. 그 문제랑 약간 유사한 패턴이기 때문에 네, 같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53페이지 네, 35번 이 문제는 일부러 안 넣었어요. 이 문제가 올해 문제 중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였어요. 네, 정답률이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찍어도 그 정도는 안 나올 텐데 그쵸? 네, 좀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정보를 이해하는 시간 표의 빈칸 고려 그쵸? 표 위에도 빈칸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마주쳤을 때 반드시 풀어야 된다, 풀 줄 알아야 된다는 판단보다는 시간 관리, 내가 이 문제를 접했을 때 2분 내에 해결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을지 이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판단을 순간적으로 해야겠죠. 네,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이 문제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36번 문제 이것도 일단 204페이지 적어 놓으세요. 네, 204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이것도 옛날에 거의 유사한 문제 있죠. 유아 집단에 관한 문제. 그렇죠. 모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공부 어느 정도 그리고 적어도 예전 기출문제 한 번씩은 풀어보신 분들은 그 문제가 기억나면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넘어가서 네 37번 볼게요. 37번 문제 네 표 1, 표 2. 표 2가 약간 특이하죠. 그렇죠? 비율이 주어져 있죠. 여성 의원 비율. 네. 그래서 이것도 일단 67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네.
결국에는 곱셈 비교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 의원수에 대한 여성 의원수 비율에 대한 비교잖아요. 그래서 곱셈 비교 부분 파트니까 67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 네, 자동차 연비 문제죠. 네, 219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네. 이것도 정답률 낮은 문제 중 하나였죠. 네, 정답률이 29% 정도였어요. 네, 굉장히 낮은 문제죠. 이 문제도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2009년도에 A부터 D 차량에 필요비, 연비 도출하라는 문제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너무 던지나요? 네. 그 문제가 기억나면 이 문제도 사실 처음에 풀면 시간 많이 소모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풀 줄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판단의 문제. 시험장에서. 네. 그 다음에 다음 39, 40번 문제는 제가 뭐 세트 문제이기도 하고 문제 그 교재에 넣진 않았는데 정답률만 말씀드릴게요. 특이한 게 이 문제가 사책형으로 봤을 때는 39번이 56%였거든요. 정답률이. 근데 오책형으로 봤을 때는 정답률이 71%였어요. 네. 좀 약간 신기하죠? 그리고 40번 문제도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사책형, 오책형 가릴 거 없이 정답률 한 50% 정도. 네, 일단 적어두시고, 네, 올해 기출문제 쭉 봤는데 그냥 제가 일단 교재 번호 페이지만 적어드렸는데, 네,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연동을 해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복습하실 때 찾기 쉬우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네, 그냥 네, 목차만 봤는데도 시간이 금방 가네요. 조금 쉬었다가 그 자료 해석의 마인드부터 네, 다시 하도록 할게요. 네,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